우리가 불황인 시대가 되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의절하든지 아니면 고독사든지 되게 이제 외롭게 나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면서 또 외롭게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불황에, 경기가 안 좋을 때, 불경기 때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들으면 되게 씁쓸하죠.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불황에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건강하시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크게 원하지 않게 무탈하게 잘 키우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보내고 시집장가 갈 때 보태주고 이러는 게 되게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것들을 못하는 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쪽이든 아버지 쪽이든 병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가정불화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편부가 되고 또 나홀로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자식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살면 그래도 자식들이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나 양쪽 모두 다 나와버리면요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인생이 그냥 개판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되게 잔인하고 되게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갈취당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보통의 무난한 삶을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매우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친이 아버지가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인생이 되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 집안 풍지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쪽에서 되게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아버지는 그냥 바깥에서는 사람 좋은 척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생활비도 갖다 주지 않은 도박꾼에, 노름꾼에, 술꾼에 온갖 남봉꾼짓 다 하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삶이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젊었을 때 돈 잘 벌고 되게 잘 나간다고 까불어대고 가족들을 남보다 더 못한 취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고 병들면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독사 하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일본 소설이나 일본 다큐 같은 걸 보면 되게 잔인하게 자신의 친자식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막장짓하는 이 얘기들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되게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일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현재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이제 종종 깨우치게 됩니다. 아주 멀리서 아주 먼 남들이 벌리는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이웃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분노하고 화내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남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그냥 아무런 느낌도 안 갖는 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고 참 안타깝고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들인 거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부채가 늘어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지면 극악스러운 잔인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겁나고 두렵고 많은 고민들이 드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하며 지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온갖 걱정들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하긴 할까? 라는 걱정들이 자꾸 들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나름의 걱정, 나름의 고민들이 다 있는데 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험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험한 시대를 잘 좀 대응하며 지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많이 불확실한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계속되면 사람들은요 결국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수가 침체된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 극악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삶이 괜찮아지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고민하고 더 대비하고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도와주거나 챙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들 말고는, 엄마 아빠 말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 그 가족들도 남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이 세상에 정말 나는 나 혼자뿐이구나,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더 걱정스럽고 더 고민스럽고 더 염려되더라는 겁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괜찮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더 삶을 좀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 대응을 좀 더 굳건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산다, 괜찮다,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집값 10억 넘게 올라가지고 조금 싸게 내놓으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미친 듯이 대출해서 끝물이라고 집을 꼭 사야 된다라고 달라붙는 사람들을 보면 겁이 납니다. 저러다가 그네들 뜻대로 안 되면 정말 엄청난 빚이 쏟아져 내릴 건데 그 빚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부부 합산 연봉 2억이어도 10억 대출 받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부동산 트렌드다 라고 했더니,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했더니 댓글로 공감해 주시는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수령액이 1200 이상인데도 10억 대출 받아서 그 빚을 갚으며 사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실제로 그 정도의 이제 월 수입을 가지고 있는, 연봉을 가진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상 부동산 트렌드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말이 가짜라는 거죠. 연봉 2억이, 부부 합산 연봉 2억이면 인당 650에서 660 둘이 합치면 뭐 1300이 되든 아니면 좀 안 되든 그 정도인데, 그렇게 벌어도 살아가는 삶은 결코 완전 넉넉하고 완전 풍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독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가족들 간에 의절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걸 더욱더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